여러분께서는 살면서 큰 실수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기 인생에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클롭 감독입니다. 클롭 감독이 이끌고 있는 리버풀은 한국 시간 10월 1일 오전 1시 30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토트넘과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 홈경기를 치릅니다. 토트넘과 리버풀 양팀은 이번 시즌 개막 6경기 동안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으며 6라운드까지 리버풀은 2위, 토트넘은 4위에 랭크돼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추석 연휴 집에 모여서 자신을 응원해줄 축구 팬들을 위해 역사적인 기록을 써내려갈 계획입니다. 지난 아스널을 상대로 열린 EPL 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멀티골을 터뜨려 유럽 무대에서 개인 통산 199골을 기록한 바 있기에 리버풀을 상대로 골을 넣는다면 유럽 무대 개인 통산 200호 골 대기록을 달성하게 됩니다. 2008년 함부르크 유니폼을 입고 유럽 무대에 진출한 손흥민은 2011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3득점을 기록하며 본격적인 유럽 커리어를 시작했고 레버쿠젠을 거쳐 2015년 8월 토트넘 유니폼으로 갈아입으며 본격적으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2019년 11월 한국 축구의 레전드 차범근 전 감독이 작성한 한국인 유럽 무대 공식전 최다 득점 121득점 기록을 경신한 데 이어 2020년 10월에는 차범근의 한국인 빅리그 최다골 98득점도 넘어섰습니다. 이제 대망의 200호 골까지 단 한 골만 남겨놓은 상황인데요. 다만 상대가 리버풀이라는 점은 쉽지 않은 게임이 될 것이라는 상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트넘은 리버풀을 상대로 최악의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이후 토트넘은 리버풀과 공식 경기서 단 1승밖에 기록하지 못했는데 2017년 10월에 달성한 승리였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두 차례 만나 모두 패했습니다. 특히나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서 0대2로 패한 쓰라린 기억이 있는데 리버풀 공포증이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게다가 리버풀의 최근 근황만 살펴봐도 토트넘만큼이나 흐름이 좋은 상황인데 1라운드에서 첼시와 1대1로 비긴 이후 모든 경기에서 다 이기고 있습니다. EPL에선 5연승이며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에서도 린츠를 상대로 3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직전 경기인 레스터 시티와의 잉글랜드 풋볼리그컵에서도 마찬가지로 3대1 역전승을 하면서 16강에 올랐습니다. 새로 영입한 선수들의 활약이 대단하고 다윈 누네스, 디오고 조타 등 공격수들 득점력도 살아나고 있고 모하메드 살라도 건재해 공격력도 걱정이 없습니다. 수비가 문제이긴 해도 위닝 멘털리티가 가득하고 지켜내는 저력이 있기에 리버풀은 시즌 초반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번에는 승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토트넘이 확 바뀐 모습으로 공격 축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도 키플레이어는 손흥민인데 손흥민은 지난 시즌 한 골 1도움을 포함해 리버풀과 공식전에서 14번 나왔고 5골 1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또 손흥민은 올 시즌 개막 후 6경기 동안 한 차례 해트트릭을 포함해 5골을 기록해 엘링 홀란에 이어 득점 2위에 올라 있습니다. NG 포스테코글루 감독 부임 후 손흥민은 최전방 공격수로 출전해 성과를 만들었고 또 토트넘도 메디슨과 반 더 벤 등 신입생들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홈에서 리버풀에 무너질 수 없다는 의지가 분명합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최전방에 출전하는 게 유력한 손흥민은 리버풀의 최대 변수입니다. 공교롭게도 손흥민은 2021-2022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23골을 기록하며 리버풀의 무함마드 살라와 공동 득점왕에 올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페널티킥 없이 득점왕을 차지한 손흥민이 조금 더 순도 높은 득점왕으로 현지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리버풀과 토트넘의 이번 시즌 최고의 골잡이가 누가 될 것인지 자존심 싸움도 관심거리입니다. 손흥민이 이번 시즌 EPL 6경기에서 득점만 5골을 기록한 가운데 살라는 3골의 도움을 4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살라는 득점이 없던 날 도움을 작성하며 개막 6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손흥민은 4라운드 벌리전 해트트릭과 6라운드 아스널전 멀티골 등 몰아치기 득점이 강점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은 토트넘과 리버풀의 맞대결을 앞두고 홈페이지를 통해 손흥민과 살라의 올 시즌 활약을 비교해 조명했습니다. 지난 2022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공동 득점왕을 차지한 손흥민과 살라는 올 시즌 첫 맞대결을 앞두고 있다. 손흥민은 최근 프리미어리그 3경기에서 5골을 기록한 가운데 2골을 기록한 살라에 앞서 있다. 또한 손흥민은 슈팅 숫자에서도 살라에 11대 10으로 앞섰고 페널티 에어리어에서의 슈팅 숫자도 살라에 9대 8로 앞섰다. 손흥민은 최근 3경기에서 기대 득점이 1.79골이었지만 5골을 터뜨리며 뛰어난 결정력을 선보였다. 반면 살라는 기대 득점 2.07골에 2골을 기록해 기대 득점보다 적은 득점 숫자를 기록했다. 최근 토트넘에서 중앙으로 이동해 최전방 공격수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은 골문 앞에서 살라보다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영국 기브미 스포르트도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케인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며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케인의 완벽한 대체 선수를 찾은 것 같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센터포워드로 최고의 선택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리버풀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리버풀닷컴은 메인 페이지에 손흥민 사진을 큼지막하게 걸고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리버풀닷컴에 따르면 리버풀이 한때 영입을 고려했던 손흥민과 이번 주말 만나게 됐다. 리버풀이 바이에른 뮌헨의 사디오 마네를 팔았을 때 손흥민은 후임자로 여겨졌다. 위르겐 클롭 감독은 파이널 서드에서 득점력을 발휘할 공격수를 찾았다. 그런 사람은 찾기가 쉽지 않았다. 손흥민을 데려오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리버풀의 꿈은 당시 토트넘이 극적으로 티오피사에 잔류하면서 접어야 했습니다. 챔피언스리그에 복귀한 토트넘이 손흥민을 팔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리버풀닷컴은 손흥민은 2015년부터 토트넘을 대표했다. 클롭은 손흥민에게 항상 관심이 있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 온 뒤 유럽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빠르고 부상을 당하지 않으며 양발을 쓴다. 리버풀은 손흥민이 마네를 대체할 수 있다고 봤다며 아쉬워했습니다. 리버풀을 대표하는 언론에서 손흥민을 이렇게 대서특필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손흥민의 존재감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한국 대표팀 감독을 맡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집에서 축구 경기나 보면서 여가를 즐기고 있는 클린스만의 이번 경기 예측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글로벌 스포츠 매체 ESPN에 출연해 토트넘이 리버풀을 3대2로 이길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출연진 4명 중 유일하게 토트넘의 승리를 점친 것입니다. 현지 매체들도 토트넘이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손흥민이 리버풀전에서 득점을 하리라 내다봤는데 영국 스카이 스포츠는 토트넘과 리버풀 경기 승부 예측 기사에서 극도로 공격적인 두 팀의 환상적이고 활기찬 경기가 될 것이라며 4골이 들어갈 걸로 예상된다. 3.5골 이상의 배당률이 85%다. 무서울 정도로 높은 수치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손흥민을 믿으라고 전했습니다. 이같이 치열한 혈투를 앞두고 손흥민을 향한 클롭 감독의 반응이 화제입니다. 지난 시즌 위르겐 클롭 리버풀 감독은 토트넘에 이겼지만 딜레마에 빠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손흥민의 두 번째 골 때문인데 리버풀의 소식을 전하는 리버풀닷컴은 손흥민의 골이 클롭의 딜레마를 커지게 했다. 토트넘 두 번째 골이 클롭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됐다. 클롭 감독은 오른쪽 풀백 아놀드 활용법에 대한 무수한 고민 끝에 확신을 가지고 그라운드로 내보냈다. 그의 공격력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런 활용법은 공격형 풀백을 탄생시키며 결실을 맺었지만 아무리 좋은 풀백이라도 해도 수비를 놓쳐서는 안 될 일이다. 그의 포지션은 수비수다. 제1의 임무가 수비라는 것이다. 하지만 토트넘전 수비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특히 손흥민의 매서운 공간 침투와 스피드에 와르르 무너졌다. 클롭 감독이 딜레마에 빠진 이유다. 손흥민의 골이 클롭에게 아놀드 전략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아놀드의 역할이 고위험에 놓여 있다는 것이 노출된 것이다. 공격적인 관점에서 아놀드의 장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수비적인 관점에서는 부족했다. 아놀드의 새로운 역할 적응과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훈련장에서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 아놀드는 최근 리버풀 부활의 핵심이었지만 클롭은 앞으로는 새로운 시스템의 단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클롭 감독은 노골적으로 세계 최고 손흥민, 자랑스러워해도 된다며 슈퍼스타 손흥민을 영입하지 않은 것이 인생의 큰 실수라고 묘사한 바 있습니다. 클롭 감독이 손흥민 영입을 시도했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클롭 감독은 도르트문트와 리버풀에서 모두 손흥민을 영입하길 원했습니다. 특히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과 장기 재계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0대에 접어들었지만 유럽 내시장 가치는 여전합니다. 유럽 이적 시장 전문 사이트 트랜스퍼마크트에 따르면 손흥민의 시장 가치는 5천만 유로 약 716억 원입니다. 이는 지난 6월에 업데이트된 수치인데 실제 가치는 더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흥민의 엄청난 고랭진에 토트넘은 안달이 나 있는데 현재 손흥민과 토트넘의 계약은 2025년 여름에 끝납니다. 토트넘은 하루빨리 다시 장기 계약으로 손흥민을 묶을 생각으로 빅클럽에서 손흥민을 데려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영국 매체들에서는 토트넘이 오는 2025년 계약이 만료되는 손흥민과 재계약을 서두르고 있다. 토트넘은 최소 크리스마스 전까지 손흥민과 재계약을 마무리 지어 그를 장기 계약으로 묶어두고 싶어 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현 계약에는 계약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럴 경우 토트넘이 일단 옵션을 발동해 2026년까지 손흥민을 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에서 손흥민은 기량에 비해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 조사된 프리미어리그 연봉 순위에서 손흥민은 998만 4천 파운드 약 170억 원을 받아 EPL 전체 32위에 머물렀습니다. 손흥민의 리그 내 위상을 감안할 때 말도 안 되게 적은 금액인데 손흥민과 득점왕을 양분한 모하메드 살라의 경우 연봉 1820만 파운드 약 308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이번에 토트넘과 재계약을 한다면 사실상 전성기를 토트넘에서만 보내는 종신계약이 되는데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이 행여 빅클럽으로 떠날까봐 마음을 졸이고 있는 반면 손흥민의 팬들은 하루빨리 빅클럽 이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을 추진하던 토트넘과 재계약을 하건 간에 일단 골을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경기에서 유럽 통산 200득점 고지에 오른다면 재계약 혹은 이적 상황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연 손흥민이 이번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눈부신 활약을 통해 대한민국을 알리게 될 손흥민 선수의 앞날의 댓글로 여러분의 힘찬 응원을 남겨주세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